입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짜증나는 뉴스를 좀 많이 다뤘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좀 새 시대 이야기 해야죠.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새 시대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분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정말 점잖은 분이에요. 저랑 이제 풋살하는데 워낙 점잖아서 풋살할 때도 양복을 입고 하잖아. 내가 말하면 농담인 줄 아니까 너가 얘기해. 진짜로. 와이셔츠 입고 하잖아. 진짜. 워낙 점잖은 분이야. 풋살 이 방송이 아니고 풋살인데 넥타이 쫙 메고 오셔가지고 그렇지. 넥타이만 딱 빼시고 그렇지. 양말을 위로 올려서 그렇지. 바지 넣으시고 한 게임 바로 뜁니다. 그렇습니다. 신사양만. 네. 아 진짜인 줄 알잖아요. 정말 점잖은 분. 한창민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창민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 못 봤나요? 그동안에. 예, 사실은 12.3 내란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하고 맞서서 거의 광장에서 현장에서 네. 투쟁을 하다 보니까 방송 출연은 많이 못했고요. 네. 그나마 이번에 진짜 대한민국을 여는 정권 아유. 교체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민생과 현안을 중심으로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유, 잠시 후에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어제 의원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통쾌하든지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의원님 너무 통쾌했어. 네. 한 골 넣으셨죠? 한 골 넣었지. 근데 내가 정말 가장 바라던 골이거든. 진짜 천하람이 진짜. 씨.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많이 다뤘거든요. 많이 다뤘지만 못 다룬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 잠깐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행정부를 감찰하는 기관이 감사원이야. 네. 쉽게 얘기하면. 근데 행정부의 최고의 장이 누구야?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이죠. 네.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관이 감사원인데 이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있어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해.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 내 국회로 넘기고 싶다. 와, 이건 진짜 용기거든. 직속 말고 이제 이거 국회로 넘기고 싶다. 왜냐하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입법부. 야, 오늘 딱 얘기합니다. 오.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수석들 이런 사람들을 또 감찰하는 기관이 특별감찰관이야.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렇죠. 그치? 네. 그래서 8년 동안 없었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 이거 하겠다. 특별감찰관 내 임명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회에다 요청해놨다. 왜냐하면 국회가 추천을 3명을 하면 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 이거 진짜 불편하니까 그동안 안 했던 거야. 네. 자신감이지. 관련 내용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저는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좀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놨죠.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다 요청하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진짜 자신감과 용기입니다. 네. 어떻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들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진짜 스스로 좀 자부심을 느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저런 모습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또는 뭐 본인의 안위나 아니면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감시자가 있으면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건 맞는데 쉽지는 않아. 그렇지 쉽지는 않지. 저렇게 근데 결단하기 쉽지 않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가 저는 맞아. 강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뭐 즐거움이나 본인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뭔가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맞아요. 거고 그게 국민들한테 진심인 걸 좀 저는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국민들도. 네. 아니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여러 행동들을 보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권력들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타협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 오늘 타운홀 미팅 또 갑니다. 또 갔어요. 대전에. 충청도로. 네. 그러니까 네. 이런 형식 어제도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했잖아요. 네. 그 기자회견 형식만 봐도 아무 준비도 그러니까 제 말은 준비가 아니란 말은 질문을 미리 받거나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뽑는 순서도 명함 뽑아가지고 뽑기도 하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최진봉 교수님 원고 다 줬는데도 소화가 안 되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진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늘 좋아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아, 다른 이유가 진짜로? 없고. 그러니까 최욱이가 자꾸 뭐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행정이나 성품을 보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제 이재명 좋아하게 지금 좋아하고 있지 잠최욱은 이미 그러고 있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아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렇죠. 사람이지.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진짜 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또 내가 또 겉멋이 들어가지고 또 신뢰받는 언론인이고 싶으니까 아 권력은 그래도 이 견제해야 견제.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뭐 할 게 없어. 네, 너무 지금까지 하는 잘하는데 거 뭐. 아니 실제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요 박수 보내고 칭찬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찍었던 분들 뭐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다 이거는. 그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너무 낮아.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조금씩 진실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0일 만에 이 정도로 올라간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선거에 50% 정도 했다가 50% 약간 밑에였잖아요. 지금 지지율 65%가 올라갔어요. 네. 이 정도로 올라간다고 하는 건 지지하지 않던 분들이 돌아선 거예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할 거다. 앞으로 더 놀랄 일이 많이 생길 거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리고 이제 저도 마지막으로 저도 그래서 이거 대통령실에 보내야 돼. 잠깐 계세요. 왜 써? 야, 영상 찍어서 지금 보내야 뭐 돼. 하는 짓이야? 이 쇼츠 올려야 되는데. 아 근데 1분이 넘으니까 쇼츠 올려. 길어 쇼츠로. 아 여기 너무 치열하다. 신규 때문이야. 그래서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같이.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 아니 이 정도면은 그 와중에 감투 쓰겠다고 또. 뭔 소리예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 저는 종편에서 우리 최진봉 교수님 성격이 내성적인 줄 알았거든요. 네. 오늘 와서 보니까 쾌활하시네. 쾌활하셔.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요? 아 쾌활하시네. 종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칭찬하면 잘리거든. 아니 뭐 갑자기 이제 연락 오지. 아, 저희가 개편이 됐는데요. 예, 다음 주에 부를겠는데 나만 개편이 되어 있어. 예, 그거 제가 이해는 하는데 아 네. 오늘 쾌활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권력의 속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이해하고 계신다는 와, 거고 좋아. 저렇게 되면요 당연히 성공한 정부가 될 뿐만 아니라 맞아요. 대통령의 말에 령이 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석비서관급 이상에 대해서 상시 감찰을 독립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불편해. 불편하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자체는 불편해도 그렇지. 예방 접종 맞으면 독감 그렇지. 안 걸린다는 맞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참 저는 대단한 인식이고 아니 그 동안에도 특별감찰관 좋으면은 다 전 정권 전 정권에서도 했겠지. 됐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에 임명 안 했었거든요. 아무도 안 했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차별화 포인트로 하나고 또 하나는 감사원 문제도 저게 우리 헌법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헌 사항이기는 하나 네. 대통령께서 개헌할 때 감사원 국회 이전한다. 저거는요 아, 이거는- 엄청난 박수 받을 일이에요. 이거 있잖아. 아무도 못했던 일이에요. 보수에서 난리 났어요. 감사원 옮긴다는 거. 네. 여기서 놀라 자빠진 거야. 놀라죠. 아 오히려 와 진짜야? 진짜 한번 누구도 봐봐요. 못했던 네.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국힘은 어디서 감사원을 국회로 보내 이래. 아니 이게 아니라 아니 뭐 반대할 게 없으니까. 아니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라면
권력 잡으면 감사원 끼고 가고 싶잖아. 그렇죠. 그거 왜 끼는지 아십니까? 감사원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내 새끼를 심어놔가지고 상대 정적들과 같은 맞아. 그 관료들 있잖아요. 전현희 같은 사람. 그죠? 타겟으로 감찰시켜가지고 내쫓는 용도로 쓰려고 감사원을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전현희.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거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보수에서도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 기관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들한테 가장 오만 방자했던 사람이 감사원 유병호 총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감사- 문 네. 부르뜨고 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감사원을 국회로 보내고 특별감찰관을 채용하겠다라는 것엔 또 하나의 숨은 속내가 있다. 오. 이거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보수의 지지층까지 아우르겠다는 거예요. 어. 그들한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나 정말 깨끗하게 투명하게 잘하겠다. 그러니까 네. 절반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는 이 야당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거 해도 안 해도 대통령을 좋아하잖아요. 진심을 아니까. 근데 아직 야당의 지지자는 마음을 다 주지 않았어. 30몇 %의 국민들은 그걸 겨냥한 겁니다. 아니 오히려 여당에서는 불편하죠. 대통령직 속으로 맞아. 놔야 불편해. 자기들 자리가 생기고 감사위원들 다 차관급 고위공무원인데 그런 거 이제 행사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좋은 얘기를 종편 가서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왜 잠깐 저래,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은 오랫동안 개혁 과제로서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방송 독립에 이야기할 때도 권력기관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정적을 제거하거나 모는데 감사 기능이나 독립기관들이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컸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정치적인 어떤 계산을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품성과 정치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개혁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번에는 그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용기를 내겠다. 이런 자신감과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창민 타임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바로 비교섭단체 대표와 만찬을 가졌어요. 바로 다음 일정으로. 예, 바로 다음 일정으로 네. 우리 한창민 의원님이 비교섭단체 대표님이시거든요. 네. 이곳에서 천하람도 개혁신당 대표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검찰 개혁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민생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한창민 대표님이 바로 옆에 앉아있거든. 아, 네. 천하람 바로 옆에 있는데 천하람을 바로 까버려요.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서 까버립니다. 얘기 끝나고 바로. 와, 얼마나 통쾌하든지. 아니, 검찰 개혁이랑 민생이 뭐 다른 거냐 그렇지. 하면서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저 착한 분이. 네. 아우, 와,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네. 근데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고 그 장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 검찰의 뭐 해체, 분리 이런 부분입니다. 이걸 무조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발전시켜야 될 시기에 검찰 수사권 조정 뭐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정치적 에너지를 쓰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좋은 일일지. 조금 전에 뭐 천하람 대표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검찰 개혁이나 권력구조 개혁이 민생 개혁과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 있느냐에 따라서 노동자와 시민의 삶이 달라지고요.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이런 개혁 조치는 반드시 병행돼서 가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야. 한창민 의원님 성정상 저 정도 얘기한 거면 쌍욕한 겁니다. 그냥 쌍욕한 거야. 맞아. 근데 진짜 제가 평소에 매번 하는 이야기가 저 얘기거든요. 제발 좀 검찰 개혁과 민생 따로 떼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뭐 둘 중에 꼭 하나만 해야 돼? 같이 하면 되지. 감사합니다. 네.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까지 언론이나 보수 세력의 상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꼭 필요한 사회적인 개혁이나 권력구조 개편이나 검찰 개혁을 포함한 언론 개혁의 정상화 등의 이야기 나오면은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맞아요.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개혁을 자초시키기 위해서 계속 썼던 프레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말 국민들을 위한 권력기관이 되지 않으면은
직접적으로는 내가 당사자가 아닌 것 같지만 네. 사회 전반적으로 그건 민생과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그 천하람 대표 반응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제가 이제 천하람 대표 얼굴은 보지 않았는데 그때 뭐 영상들이 돌던데 좀 편안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 예. 아, 두 분은 뭐 크게 친분은 없나요? 뭐 친분보다는 이제 방송을 예전에 몇 번 했는데 아, 네.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역시. 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저런 식의 물타기. 그렇지. 맞아요. 물탕이 위험해. 차라리 아예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지. 저런 식으로 계획을 자초시키기 위한 프레임을 짜는 거는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 용서가 안 돼. 아니 저도 용서가 안 되는데요. 저 천하람 원내대표 지금 직함 콜렉터예요. 다 갖고 있어요. 권한대행, 원내대표, 의원 다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어제 대통령께서 초청한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검찰 개혁을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딱 한 부류라고 보거든요. 기존 검찰과 한 편들은 반대하죠. 전 천하람 의원 그럼 기존 검찰과 뭔가의 전 한 편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 그러면 전 이 두 가지를 꼭 따져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생 얘기하는데 개혁신당에서 그동안 민생 법안 낸 거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아, 좋은데. 없어요. 뭐 이럴 어. 때만 꼭 민생 얘기해. 불량 학생이 꼭 계약하면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두 좋아. 번째는 검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다 느끼긴 하거든요. 그럼 개혁신당도 지금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방해를 하려면은 자기들도 뭔가 대안은 내놓고 얘기를 해야 그렇지, 되는데 좋다. 그냥 묻지마식 반대예요. 이거 정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반정치죠. 아, 좋아. 이제 나온다. 반격해야 됩니다. 신인규. 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팔이 하얘? 어? 너 뭐야? 깜짝 놀랐네. 자폐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예, 좀 많이 돌아다니겠습니다. 뭐야? 저거 하예요? 너무 하얘. 진짜 너무 뭐야?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할 얘기를 남들이 지금 다 너 팔토시 한 줄 알잖아. 제 팔입니다. 네네. 어제 만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무 편안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해서 진짜로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래 1시간으로 잡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었고 대통령도 수보회의가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 공개 발언 이후에 그 공개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셨고 네.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러한 이야기들 하는지 충분히 고민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조치한 부분도 여러 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현장에서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천하람 대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한 이 부분도 있었지만 그날 제가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 독재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건설 노동자나 건폭몰이 알죠? 건폭몰이 건폭몰이 그다음에 화물연대 이제 네. 안전의문제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탄압이 있었고요. 실제로 2,000명 이상이 조사를 받고 아직도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반드시 우리가 국민 통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네.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 그 회복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8.15 특사를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비서실장한테 이런 실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관련해서 사법 피해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 대표님 얘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 검찰 정권의 사법 피해자의 가장 큰 피해자가 또 이재명 대통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의식만 던져도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수기하고 합리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의제를 던졌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을 주시고 이제 비공개였지만 네. 공개해가지고 브리핑한 내용만 보더라도 어.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이러한 이야기들에 경청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만나면 좀 떨려요? 진짜. 저는 안 떨립니다. 같이 의정 활동 하셨으니까. 예, 뭐 자주 보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광장에서도 같이 연대 활동을 많이 했기 하셨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하시라.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 되죠. 이것은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네. 저나 사회민주당이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이제 공적으로 전달합니다. 공적 전달. 네. 저도 안 떨립니다.
질문해 줘봐 나한테. 저도 안 떨린다. 뭘요? 대통령 만나도 안 떨린다고. 아니 대통령 되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멀리서 봤잖아요. 뭐 있나 본데? 없어요. 없습니다. 세차 한번 하러 갔나 본데. 뭐 한 번 있나 본데. 없어요. 없어. 말을 실수할 뻔. 없어요. 세차하러 갔나 보네.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 보네. 없어요. 요 정도면은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특별 감찰 대상으로 포함시켜줬잖아요. 내가 무슨 사촌이니 지속 가능합니다. 특별감찰 대상이에요. 아 맞아 포함시켜야 돼. 아 좋은 지적입니다. 아 근데 궁금한 그럼 최 교수님 만약에 대통령 옆에서 보좌를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싶으세요? 나? 네. 생각 안 해봤어. 그래요? 생각 안 해봤어. 잘하셨어요. 탕비 실장. 네, 고맙습니다. 탕비 실장. 우리 한창민 의원님 끝으로 하실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 네네. 그 맞아. 판넬 가지고 오시려면 보이게끔 좀 가지고 오세요. 안 보여요, 아니 잘. 그 뭐 주머니 놓고 다니는 거예요? 아, 예. 너무 작아요. 숫자가. 유튜브 새로 팠습니다. 달려라 한창민. 어. 제가 이제 의정 활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언론에 많은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제 이 유튜브는 의정 활동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아. 다 올려놓는데 네. 한참 요즘 뭐 하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가지고 아이. 예. 한창민 의원님은 진짜 뭐 내가 뭐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진짜 진정성 있는 분이야. 맞잖아. 맞아요. 진짜 네. 진정. 정말 더 크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아까 저의 뒤에 이제 봉지욱 기자님도 와서 여기에서 응원해달라고 하면서 같이 관심 가져달라 하면은 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들이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홍보 비서관님이 이런 거 못한다고 그만 좀 빼고 꼭 한번 이야기를 해라. 네. 그래서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창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후원 계좌도 숫자가 잘 안 보여요. 네네. 뭐, 예. 그럼 얘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렇게 좀 한번 해봐요 좀. 구독, 큰 용기 내신 거야. 큰 용기 얼굴 내셨어. 빨개지셨어. 큰 용기 내셨어. 아유, 예. 달려라 한창민. 네, 다음에는 잘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달려라 한창민의 한창민 의원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진정성 있는 분이야. 진정성 있는 분이야. 네. 아, 진짜 사심 없고. 그리고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재산 신고한 거 보고 우리 그 제작진들하고 출연자들이 네. 다 같이 울었어요. 네. 네. 진짜. 주진우랑은 정말 아니 뭐 돈 많은 게 뭐 죄는 아닌데. 그렇죠. 참 청빈하게 사셨더라고. 네. 네.